스마트머니의 대이동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리플 코인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13F 공식, 13F 공식에서 정식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F 공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13F 공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이제 상장사들급 이상 되는 애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분기별로 어느 규모가 커지면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곳은 반기나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이 13F 공시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3F라고 하는데 이 폼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특히나 이제 운용자산, 골드만삭스처럼 운용자산 AUM이라고 하는 것들이 1억 달러 이상 되는 곳, 우리나라 돈으로는 1,800억 원 되겠죠? 여기는 이제 SEC,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에서 투자를 했구나. 이 기업에서 또 이 기업을 투자했구나. 또 이 기업은 또 자산 가치가 이만큼 되니까 좀 저평가가 되고 있구나. 스마트 머니들은 이런 데 넣고 있구나 해서 그것만 따라해서 매매를 해도 상당히 또 큰 수익을 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삭스는요, 보유하고 있던 XRP 포지션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인 거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괜찮은데 지금 완전 매도를 했습니다. 골드만이 청산한 XRP 관련 상품은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21쉐어즈 이 네 곳에서 발행한 XRP ETF를 모두 정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2,100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3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보고서 나올 때 또 골드만삭스가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기관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봐야지 종합적인 이해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1분기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원 정도 되겠네요. 보유를 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는 좀 마이너스로 미세 조정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쭉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이더리움은 이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70%. 그래서 절대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물량이 엄청 크죠. 한 1,000억 원 넘는 거니까. XRP나 솔라나 이 알트코인 쪽은 그냥 싹 매도를 한 전량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비트코인에다가 비트 도미넌스를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더도 물량이 남기는 남았거든요. 30%. 그리고 절대량으로 보면 되게 크고 크립토 익스포저를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대한 노출을 줄인 거는 맞지만 완전히 떠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이해하시는 게 일단 보이는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리플코인과 솔라나 왜 팔았을까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정교한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죠. 운용 데스크가 있는데 한 분기 만에 이제 싹 그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알트코인 ETF는 조금 더 왜냐면 골드만삭스라는 그 명성이 있잖아요. 얘네들 이 정도 급이 되면은 명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클래러리티 액트가 마크업도 되고 하곤 하지만은 리플 코인이 내가 솔라나의 전면에 서서 골드만삭스가 매수한 리플코인, 골드만삭스가 매수한 솔라나 여기에 전면을 쓸 수는 없다는 명분이 우리가 기성금융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고요. 유동성 대응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이 본인이 발행을 하진 않죠. 그래서 고객 주문을 처리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ETF를 이제 재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다가 또 일시적인 재고니까 또 매도를 하고 초기 포지션을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할 바에는 지금은 조금 더 매도를 해서 또 다른 이제 고객 수요가 충분히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골드만삭스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하지만 리플 자체 붕괴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는 나가긴 했지만 또 다른 기관들은 또 진입이라는 모습을 체크가 됐거든요. 메가톤급 손바뀜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곳은 한 명이 나갔지만 그보다 더 큰
기관들이 세 곳이나 들어왔습니다. 일단 가장 메인, 요거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UBS가 1분기 13F에서 신규 포지션, XRP ETF에 대한 신규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여기 운용 자산만요 5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6천조 원, 7천조 원 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두 개를 사고도 남는 사이즈예요. 삼성전자 같은 곳들은 한 5, 6개를 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될 수 있겠죠. 거의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스위스가 워낙 금융에서는 강세인 거 아시죠? 얼마나 크냐면요. 골드만삭스 운용자산이 2.8 트릴리언이니까 요거의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애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olatility Shares라는 XRP ETF를 19만 주 사고 그레이스케일 거 XRP 펀드를 소량 매수해서 150만 달러 규모를 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기부터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장 최대 금융그룹을 뽑으라면은 바로 이 인텐사 산파울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13F 공시에서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죠. 신탁 ETF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XRP를 매집하는 펀드니까요. 71만 주를 샀고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로 환산했을 때 2,600만 달러 한 300억 정도의 노출을 XRP 시켰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UBS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이제 규모의 경제로 상징성이 있으면은 인텐사의 베팅은 조금 더 전략적인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인텐사의 1분기 전체 암호화폐 관련 보유 규모가 2025년 말에는 1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억 3천억 달러로 약 2배 이상 펌핑한 모습을 2025년 말과 비교했을 때 한 분기 차이인 거잖아요. 그만큼 한 분기에 2배 이상 펌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처음 진입했고 XRP도 신규로 담았고 비트코인에도 비중을 늘렸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베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더더욱이나 사실 한 곳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거물들 그리고 골드만삭스보다 큰 애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건전한 손바뀜이고 우리가 골드만삭스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UBS는 세계 최대급 자산 운용사입니다. 골드만보다도 2배가 크고요. 인텐사 이탈리아에서는 최대 금융그룹이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듯이 진입이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 레이더를 한 번 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언급을 살짝 드렸던 이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에서도 2,300만에서 2,700만 달러 현재 XRP 익스포저 노출을 하고 있고요. 시타델 어드바이스에서도 520만 달러 마켓 메이킹 차원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마렉스 그룹에서도 940만 달러 그리고 BOF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소규모 XRP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기간이 있긴 하지만은 매수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이런 탄탄한 기관 수요를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이제 13F, 13F 공시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에 서막이 열리고 있죠. 바로 클래러리티 법안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제 5월 14일 미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15대 9로 좀 초당적인 민주당도 포함이 됐고 압도적인 과반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은 이후에 본회의 표결되기 하원 조정 하원은 이미 여기도 압도적인 과반 나왔으니까 어려움이 없고 요게 사실 조금 더 걸림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60표라는 좀 만만치 않은 그 표를 넘는 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보이는 이제 이미 15대 9 여기도 초당적인 통과가 된 만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통령 서명은 이제 백악관 인사가 말했듯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요 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단기적인 호재들 일정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캘린더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될 수 있겠고요. 증권과 상품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라는 점에서 리플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과거 SEC 공격을 7년 가까이 받은 만큼 영구하게 디지털 상품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갈 길은 남아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XRP에 대한 도입들, 노출들을 하는 걸 봤을 때 입법도 천천히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리플을 기반으로 해서 좀 에어드랍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